안녕하세요. 이빨맨입니다. 예, 오늘 영화는 극비수사 2015년도 곽경택 감독의 극비수사입니다. 관객수 286만 명 들어왔고 제작비 이상 훨씬 더 넘게 벌었으니까 성공한 영화입니다. 상업적으로 일단 성공한 영화고요. 1978년도 정효주 유괴 사건을 다룬 건데 부산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예, 이게 부산에서 한 중산층 가정에 정효주라는 아이가 갑자기 유괴를 당합니다. 아무리 뭐 형사들도 뭐 당시 과학 수사, 당시의 형사들 수사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찾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사 여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얘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정말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꼭 찾아가는 데가 있잖아요. 점집을 돌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그래 가지고 당시에 가장 뭐 유명하다는 뭐 도사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찾지 못하다가 김중산이라는 김도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김도사가 장담을 하는 거예요. 아, 분명 살아있다 얘는. 딱 사주만 보고 아는 거야. 그리고 그 사주에 맞는 형사를 찾는데 그 형사가 바로 극중 주인공인 김윤석 씨가 맞았던 실제 인물 공길용 형사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또 특이한 게 곽경태 감독이 그 실제 인물과 동일한 이름을 썼어요. 동일한 인물을 써서 뭐 리얼리티를 더 살리시려고 했는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 다 가명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는데 이 영화는 다 본명으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인물들이 실제 이름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셨고 어, 그리고 그 유해진 배우가 지금은 살짝 유해진 씨가 좀 살짝 좀 잘 안 나오는 편인 것 같은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겹치기 2015년도만 해도 굉장히 겹치기 출연을 많이 할 때였어요. 그 당시로서도 뭐 제일이었던 김윤석, 유해진 배우를 써서 곽경태 감독이 만들었던 상당히 저는 특이한 한국에서는 거의 없었던 스릴러 영화죠. 왜냐하면 할리우드에는 이런 장르가 좀 있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거의 없었던 장르인데 사이코메트리 장르. 뭐 한국에서도 그런 드라마 뭐 영화들이 있었죠. 아니요. 드라마가 있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미드, 고스트 위스퍼러. 그 여자가 이렇게 뭐 만지면 알잖아요. 뭐 유령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FBI에서 이런 것들이 쓸 때가 있대요, 미국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점쟁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미국 애들도 수사 안 나오면 진짜 그런 점쟁이를 찾아가서 사건도 해결하고 그런대요. 근데 이게 잘 사실은 한국같이 점집이 많고 이런 나라에서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이런 장르의 영화가 안 나온 게 더 그동안 안 나왔던 게 더 신기할 정도인데 아무튼 박경택 감독이 사실 성실하신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냥 거의 1년 365일 그 작업 노트를 놓지 않는 시나리오 노트를 놓지 않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뭘 하든 술을 마시든 어쩌든 시나리오를 쓰는 걸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랜 세월 동안 흥행 감독으로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요. 뭐 얼마 전에도 장사리 영화를 했었는데 좀 잘 안 됐죠, 그 영화가. 최근 몇 년간 뭐 한 4-5년간 이렇게 통틀어 가지고 보면 저는 곽경택 감독의 영화 중에서는 극비수사가 제일 나았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해 보자고 하면 이게 부산 영화예요. 부산 영화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부산에서 기획되고 촬영 장소가 부산 쪽이고 배우들 부산 배우 대표적인 배우잖아요. 우리 저기 김석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부산 출신 감독 곽경택 감독 대표적인 감독이죠. 부산의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영화. 이제 대표적으로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 친구의 성공을 해서부터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뭐 곽경택 감독 말고도 최근에는 한 몇 년 전이었죠. 보안관. 거기도 이성민 배우 같은 경우에도 또 대표적인 또 부산 배우기도 하고 보안관 같은 영화들이 지금 제작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이제 서울 수도권 집중적으로 뭐든지 뭐 문화 뭐 경제가 이렇게 집중된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부산이라는 좀 지역적 특색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 이게 영화가 자체적으로 제작되고 또 연예계가 자체적으로 또 존재하는 데는 뭐 부산의 특이성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건 시대 분위기예요. 이 영화가 사실 이런 종류의 영화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빠질 수 없는 영화가 하나 있잖아요.
살인의 추억이죠. 봉준호 감독님의. 살인의 추억하고 사실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 그런 분위기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인의 추억 이후로 나온 한국 영화의 스릴러 형사물은 사실 그 파장을 저는 벗어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살인의 추억은 한국 영화의 획을 그은 영화였고, 근데 이 영화도 그 분위기를 따라가고는 있는데 사실 살인의 추억까지 미치지는 못하는 영화지만 그 시나리오의 디테일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연출력 부분에서 그 정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시대 분위기만큼은 살인의 추억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같은 80년대를 아니 이건 70년도구나. 78년도에 일어난 영화니까 70년도를 다룬 영화긴 한데 이 시대 분위기를 더 잘 표현한 건 저는 극비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77년생이니까 뭐 그 시대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80년대 초 분위기를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시종일관 느낄 수 있었던 건 내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내가 뭐 아주 어렸던 시절 그리고 내가 그때 그 봤던 그 느낌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간 것 같은 느낌을 영화 상영하는 내내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의상의 디테일이랄지 소품, 전체적인 뭐 택시 하나 쓰는 거에서부터 해서 그 사람들의 느낌들까지도 연기적인 그 디테일까지도. 그래서 저는 그 점을 가장 이 영화에다 높게 주고 싶고 그런데 이 영화가 사실 이 영화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실제 이 사건의 당사자인 정효주 씨의 어머니 그리고 정효주 양도 그러겠죠. 지금은 나이가 한 4, 50 되셨을 거예요. 7, 8년도에 그렇게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본인이. 이 영화를 제작되는 거를 원치 않았다고 하네요. 원치 않아서 이 영화에 동의해 준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감독하고 곽경태 감독하고 이 제작진이 밀어붙인 모양이에요. 곽 감독을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고소를 해서 현재도 지금 재판 중이고 그런 걸 보면 저는 원래 이 영화에 수작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제 제 식대로 얘기하면 그게 별 4개죠. 별 4개의 수작, 빼어날 수 작품작. 예, 아주 뛰어난 작품이다. 근래 나온 그 영화들 중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수작을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영화라는 게 자기가 이제 영화 작품성도 좋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랄지 그리고 그 영화로 인해서 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영화는 좋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화의 작품성만 놓고 보면 이 영화는 범작이고 또 아까 사회적인 부분까지 하게 하면 저는 아까울 석자 별 2개 석작의 칭호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현재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요. 저는 이빨맨이었습니다.